여성분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공포가 될 수도 있고. 써먹고 하면 와이프가 좋아해요? 좀 틀렸다고 발음 교정을 해주죠. 칭찬 주고 이제 틀렸다고 이제 상처를 주죠. 그렇게 발음하는 거 아니야. 혼나면서 배우고 있구나. 정말 예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이러면,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시골집에 어떤 놈이 왔는데 안녕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면서 결혼을 해야 되나? 특별히 답이라면서.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베트남 국제결혼 스토리 베트남 지사장 맡고 있는 강지훈입니다. 오늘은 신랑 신부들의 매칭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일단은 이제 소통이잖아요.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건 언어이고, 저희 업체가 학당하고 토픽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전에 만약에 학당을 다니면 오후에 기숙사에 와서 다시 또 수업을 듣는 구조. 그래서 주 5일 공부하는 시스템으로 지내고 있고요. 우리들 흔히들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토픽 2급 아니면 어학당 이수하고 오면 어느 정도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꿈꾸는 소리죠. 예, 다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또 하나 뭐냐면, 우리 영상통화 많이 하잖아요. 네. 공부를 잘하는 신부들은 있어요. 네. 토픽을 보면 점수가 정말 잘 나오는 신부들도 있고, 그런 신부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신부는, 신랑이 영상통화를 많이 투자한 신부는 한국말을 잘 들어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신랑님들이 뭐 피곤하다 귀찮다 나중에 보면은 그냥 카톡으로 좀 하고 영상통화 잘 안 하시려고 하시죠. 번역기 막 돌려버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신랑님들, 신부님하고 밤에 꼭 30분이나 1시간이든 영상통화 하시면서 신부님도 공부도 좀 봐주시고 자꾸 얼굴을 부딪혀야 서로 정이 쌓이는 건데, 이 부분들을 많이들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저희 업체의 특징이긴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매칭되고 결혼식까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로 해요. 네. 근데 신부집에 가서 내가 최소한 호칭과 내 의사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정도는 외워갖고 가시면 결혼식에서도 되게 웃음도 많이 나오고 되게 좋아를 하시는데,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20-30% 신랑들 빼고는 나머지들은 베트남어에 대해서 많이들 소홀히 하시더라고요. 관심도 없던데. 저도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을 느꼈고, 그래서 올 초에 베트남어를 해주시는 선생님하고 협업으로 좀 강좌를 개설해서 저희 업체 신랑님들한테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50% 정도 저희가 지금 부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신조희 교수님이 이 시민 쪽에서 살았던 분이라서, 그럼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영상이 북부 표준말 기준으로 하는데, 신조희 교수님은 남부 발음이 가능하신 부분이어서 그 선생님하고 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투리도 가르쳐 준다 이런 거네요. 발음 자체가 북하고 남부하고 틀리니까 그러니까 남부 사투리를 가르쳐 준다. 남부 사투리를 기본적으로 쓰는 만화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신랑님들 지원해서 지금 한 27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하시는 27, 8분이 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쵸. 열공하는 분도 있고 열공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한 3분 정도의 신랑님들은 일취월장해서 오셔요. 그런 분들 보면 이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신부하고 대화를 할 능력이 있고, 신부하고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부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건, 열린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베트남어 수업하고 있어요? 네, 수업은 듣고 있어요. 어떻게 좀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 그거 들으면은 확실히 북부하고 남부는 차이가 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써먹고 하면 와이프가 좋아해요? 좀 틀렸다고 발음 교정을 해주죠. 북부 여자들이 다 그래. 그거를 썼다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칭찬 주고 이제 틀렸다고 이제 상처를 주죠. 그렇게 발음하는 거 아니야. 혼나면서 배우고 있구나. 일단은 저도 뭐 배울 수 있는 게 유튜브나 책 이런 거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들어가서 확실히 볼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저 보고 있으면 와이프도 와서 같이 이렇게 보거든요. 베트남에 대한 그 역사 얘기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그 같이 보면서 자기도 좀 신기해 하더라고요. 이게 베트남 사람들도 볼 수 있게 좀 강의가 있었으면 좀 더 좋겠다 싶은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만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도 이제 그거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와이프도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여기서 공부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네, 공부할 그쵸.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저만 공부하고 있거나 와이프만 공부시키면 좀 그렇거든요.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보면서 이제 같이 하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 솔직히 국제결혼 진행하면서 걱정이 안 돼요. 뭐 사정이 있어서 바쁘고 현생이 너무 바쁠
보다 보면 몇 페이지 하다 보면 또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제 결혼을 생각을 하셨다면 매칭이 되는 가정까지는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공포가 될 수도 있고 전쟁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미,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베트남어를 신랑님들이 한번 배워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처갓집에서 대접받는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그럼요. 거고 단 둘이 사는 게 아니라 2세가 나오잖아요. 2세가 나오면 처갓집을 외면을 할 수가 없어요. 장인 장모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때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가가지고 밥 주세요, 밥 맛있어요, 건강하셨어요, 호칭도 하나도 못하고 와이프가 통역사가 되는 그런 현실. 베트남 국제결혼은 7, 80%의 남성들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 집사람 잠깐 있으니까 살짝 물어볼게요. 여보, 처갓집에 갔어요. 신짜오 하면 예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조금 없는 거지. 조금 없는 거야? 왜 없는 거예요? 그 발말이야. 주어가 없잖아. 반말이에요. 신짜오. 주어가 없기 때문에 반말이 되는 거예요. 주어가 있고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있어야지 말이 좀 성립이 되는데 신짜오는 그냥 안녕?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베트남 처갓집을 갔어요. 신짜오 신짜오 이러면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시골집에 어떤 놈이 왔는데 안녕 안녕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진짜 문화 좀 배우라고 하는 게 제가 너무 많이 봤던 사진 중에 하나가 처갓집에 가가지고 양날개를 펼쳐서 장인 장모 어깨에다 손을 이렇게 얹고 있단 말이야. 이거 정말 예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베트남에서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한국에 들어서 신부가 생활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는 남성도 베트남어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느꼈던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랑님들에게 저도 이제 9년 차이고 베트남어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이 돼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좀 배우고 와이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때 적극적으로 내가 노력을 할 수 있을 때 언어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신부들이 어학당이 끝나고 한국에 가서 학원을 다니기 전까지 한국어 공백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솔루션을 제시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에서 동영상 유료 강좌를 책하고 같이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제공한다 해서 신부가 가서 다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 신부가 만약 10명에서 2명에도 공부를 해주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언어가 가장 기본이고 신부도 한국에 와서 살려면 언어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저는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가 뭐냐면 제 와이프가 한국어를 상당히 빨리 배웠고 제가 유일하게 잘한 게 회사가 끝나고 와서 와이프하고 하루에 30분씩은 꼬박꼬박 대화를 하고 산책을 하고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알고 한 건 아니지만 대화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와이프가 사회 진출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한국 사람을 대화를 하는데 상당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남자든 여자든 죽기 살기로 상대방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있어요. 솔직히 토픽 1급은 3개월 공부하면 충분히 따잖아요. 이런 표현을 할게요. 헛짓거리 안 하면 딸 수 있다. 근데 저는 걱정은 그거예요. 토픽 1급이 다가 아니다. 왜냐면 토픽 1급 땄다고 해서 스피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남자 여자 커뮤니케이션은 스피킹이 돼야 된다. 그걸 보거든요. 이거는 국제결혼해서 5년차 이상 되시면 많이들 느끼시는 건데 언어가 가장 크죠. 제가 상담할 때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 와이프가 9년 전에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플립터라는 유료 어플이 있었어요. 한 줄에 100원. 와이프가 7개월 만에 들었는데 그때 쓴 돈이 한 1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 정도로 언어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신랑님도 마찬가지지만 신부가 한국어만 배워서 신부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 생각을 하시게 되면 5년차 넘어가면 좀 후회하실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다나에 가서 그 잘 살고 계시고 뭐 투닥투닥거리면서 재밌게 살고 있는 그 하씨박돌인 부부를 만나고 같이 맥주를 한 잔씩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도 연애결혼 하신 분이지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부부들을 봤을 때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언어의 장벽 때문에 결국은 포기를 해버리고 담을 쌓고 사는 부부들을 많이 봤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려는 무모한 사람들을 보면 좀 말리고 싶다.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 요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저도 늘 말씀을 드리는 게 혼자만 노력하게 두지 말고 나도 노력을 해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면 그나마 이제 뭐 손짓 발짓까지 섞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나마 조금 대화가 괜찮아지지 않겠느냐 뭐 요런 얘기들을 저도 늘 하거든요. 근데 이 영상 나가면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면서 결혼을 해야 되나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흑결이 답이라면서.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국결이 답이면 그 정도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1, 2년, 3년 그렇게 살 거면 모르겠는데 장기간 인생 플랜을 잡으셨으면 와이프만 한국어 하는 거 말고 나도 베트남어에 대해서 진지하게 노력을 해서 신부도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알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왜 신부만 자격증이 필수고 너는 필수가 아니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길거리를 가다가 국제결혼한 커플이에요. 근데 한국어 말고 베트남어로 서로가 대화가 되면 그 사람들 매매혼이라고 시각으로 쳐다볼까요? 과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어느 정도 반문의도 그 나라 말로 얘기를 하면 아, 저 사람 저 나라 가서 연애 결혼해서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매매혼의 시각도 벗어날 수 있는 부분 내가 노력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 주변의 시선도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예전에는 정말 열악한 시스템이었고 경험도 없었고 데이터도 없었지만 지금은 유튜브만 봐도 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국제결혼 하시는 부부들이 유튜브를 찍잖아요. 물론 뭐 화려한 유튜브만 찍는 분들도 있지만 현실감 있게 찍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볼 때마다 언어의 중요성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결혼이 베트남에서 불법이기도 하지만 신랑 신부들 진행하고 데이트하다 보면 가끔씩 안 좋은 소리 들을 때도 있고 이제 저희 대표님하고도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나 판에 박힌 중개보다는 조금 더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 저희 업체에서 통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임신하셔가지고 계속 아이 출산들 하시고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좀 더 업체가 풍부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국수를 통해서 결혼을 한다면 진짜 율쌤 베트남어 패키지를 50% 할인된 가격에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좋은 특전이 있네요. 그거는 뭐 저희 업체하고 이혼에 관련돼서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앞으로도 뭐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또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나요? 저희가 노력도 하게 하고 타 업체도 좋은 게 있으면 보고 뵙게야죠. 좋은 건 보고 뵙게 돼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국제결혼 고민하셔가지고 결정하시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첫 걸음부터 이제 시작하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후의 생활까지도 큰 그림을 그리시고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린 신부, 이쁜 신부들 만나기 위해서 혹해서 시작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시작을 하셨으면 한국에 뵙고 들어와서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늘어난다는 걸 생각을 할 때는 그 후의 생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좀 생각 좀 하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